안녕하세요. 3D Reconstruction with Aerial Image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메이사의 신승수라고 합니다. 저희 메이사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현장에 많은 정보와 영감을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입니다. 건설 현장의 현재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수집, 활용, 분석, 전 단계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드릴 항공사진을 수집하여 3D 리컨스트럭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메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전반적인 3D 리컨스트럭션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의 문제인식, 현재 건설 산업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다양한 툴을 사용하여 3차원 설계는 가능하지만 현 상황의 3차원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 교차에 초점을 맞춰 저희 메이사는 3D 리컨스트럭션 기술을 연구하여 이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3D 리컨스트럭션이란 원하는 공간의 3차원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3차원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오늘은 2차원 사진 정보에서 3차원 정보를 추정해내는 3D 리컨스트럭션에 대해 얘기해 볼 것입니다. 3D 리컨스트럭션 기술 중에서 가장 센서 독립적이고 취득이 간편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D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간단한 과정입니다. 먼저 사진을 수집하고 각 사진의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적한 후에 3D 리컨스트럭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마테리얼까지 복원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과정인 사진 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진을 수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진의 파라미터가 취득 시에 얼마나 통제되어 있는가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카메라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3D 리컨스트럭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미리 통제되어 있을수록 뒤의 추정 과정이 굉장히 가벼워지게 됩니다. 저희 메이사의 경우 BM 앱을 제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진 취득에서의 카메라 파라미터를 통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카메라 프로젝션 모델에 관한 내용입니다. 카메라 프로젝션을 어떻게 파라미터라이즈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카메라 파라미터는 단순하게 내부 파라미터와 외부 파라미터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 파라미터는 표에서 보시듯이 인트린식 파라미터라고 주로 부르게 되어 있고 외부 파라미터는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놀 카메라 모델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파라미터는 더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체의 3차원 좌표는 내부 파라미터와 외부 파라미터를 곱함으로써 해당 이미지의 픽셀 좌표로 프로젝션 되게 됩니다. 이러한 카메라 파라미터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트린직 파라미터 내에 있는 스큐 값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픽셀이 얼마나 수직을 이루고 있는가인데 최근 공정 과정이 좋아지면서 거의 모든 카메라에서 스큐 값은 0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fx와 fy와 같은 x축으로 y축으로의 초점 거리에 대한 내용도 공정 과정이 좋아지면서 fx와 fy는 보통 같은 값으로 취급이 되어 카메라 파라미터 추정에 더 용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렌즈 디스토션과 롤링 셔터에 대한 부분도 카메라 파라미터 추정에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대다수의 카메라는 피놀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렌즈 왜곡 개수가 얼마인지 추정하는 과정도 결국 저희가 후에 다루게 될 것이고요. 또한 최근에 CCD 카메라가 아닌 CMOS 센서를 쓰는 카메라가 많아지면서 롤링 셔터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네, 앞에서 다룬 것과 같이 카메라 파라미터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 이제 이 주어진 사진을 기반으로 어떻게 카메라 파라미터 모델을 추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Structure from Motion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희는 각 사진의 인트린직,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사진들이 찍은 물체 혹은 3차원적인 스트럭처를 알게 됩니다.
Structure from Motion의 더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진에서 2D 피처를 뽑아내게 되고 이 2D 피처를 서로 매칭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매칭된 관계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추정해서 그것을 트랙이라는 개념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런 트랙을 기반으로 SFM을 구하게 되고 뒤에서 나올 번들 어저스트먼트를 이용해서 SFM 결과물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이런 최적화 과정에서 랜색 알고리즘이 중요한 키가 되어 노이즈가 많은 매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로버스트한 스트럭처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Structure from Motion을 리파인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번들 어저스트먼트입니다. 앞에서 만들어진 초기 결과물을 기반으로 레지듀얼 에러가 최소가 되도록 P를 추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레지듀얼 에러라 함은 3차원 포인트에 사진을 프로젝션 시킨 픽셀 좌표와 인풋으로 주어진 피처 포인트 간의 차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소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의 최적화 알고리즘이 쓰이게 됩니다. 이러한 번들 어저스트먼트는 최적화 과정이 굉장히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GPS나 IMU 같은 센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카메라 외부 파라미터인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의 추정에서 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루어질 MVS 과정에서 카메라 파라미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품 퀄리티의 파라미터 추정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MVS 과정에서 파라미터가 주는 제한을 기반으로 2차원 매칭을 1차원 매칭으로 자유도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SFM이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정해내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 할 멀티뷰 스테레오 MVS는 카메라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물체 형상을 완벽하게 재구성해내는 기술입니다. 먼저 투뷰 스테레오 기술을 기반으로 멀티뷰로 확장하게 된 개념이고요. 한 이미지에서 매 픽셀의 짝을 다른 이미지에서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짝을 찾는 것이 문제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SFM에서 추정한 카메라 지오메트리를 훼손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검색은 앞에서 봤던 카메라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를 구성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를 이용하게 되면 매 픽셀의 검색 과정은 2차원 검색에서 1차원 검색으로 한 단계 낮아지게 됩니다. 이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는 저희 멀티뷰 지오메트리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랑 두 장의 카메라에서 서로가 프로젝션하고 있는 관계에 대한 설명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개의 카메라가 공통으로 보고 있는 3차원 점이 있습니다. 이 3차원 점과 카메라 중심을 이었을 때 생기는 큰 삼각형이 에피폴라 지오메트리의 핵심 과정입니다. 그리고 A 카메라와 B 카메라에서 보이는 각각의 스몰 p와 스몰 p'은 우리가 보고 싶은 3차원 점 라지 p의 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멀티뷰 스테레오에서 우리는 라지 A라는 카메라에 있는 픽셀 스몰 p의 짝인 스몰 p'이 B에서 어디 있는지를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몰 p와 스몰 p'이 보고 있는 물체는 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삼각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P를 알고 서로의 카메라 파라미터를 알고 있다면 A와 P를 잇고 A와 B를 잇는 직선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AP 직선이 B 카메라에 투영된 L'이라는 반직선 위에 항상 P'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저희가 P의 짝을 찾을 때 B의 모든 픽셀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L' 위에 있는 1차원 문제로 찾게 됩니다. 다음은 포토 컨시스턴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서칭 범위를 줄였을 때 어떤 메저먼트를 이용해서 서로의 비슷한 정도를 추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매칭을 찾는 과정에서 쓰이는 점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쓰이는 방식은 PPT에 보시듯이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코레스폰던스 간의 점수를 이런 수치들을 기반으로 비교하고 가장 타당한 픽셀을 코레스폰던스라고 정하게 됩니다. 최근 하드웨어 계산 속도가 개선이 일어나면서 PPT에 나와 있는 방식 이외에도 더더욱 글로벌한 메저먼트들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방식을 통해서 저희는 투뷰에서 뷰 간의 코레스폰던스를 따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메저먼트들은 실제 하는 3차원 물체가 각 카메라에서 보인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카메라에서는 메저먼트 점수가 모두 낮게 나오고 결국 해당 카메라에서는 매칭되는 물체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논문들에서는 비저빌리티 또한 베이지안 공식에서 히든 베리어블로 포함시킴으로써 모델 추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배운 기법들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3차원 공간을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뎁스맵, 포인트 클라우드, 볼륨, 스칼라 필드, 그리고 메쉬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 중에서도 계산 속도의 개선이 일어나면서 뎁스맵과 포인트 클라우드 방법이 주로 쓰이고 있고 특히 뎁스맵 방법이 가장 성능 좋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진을 활용한 3D 리컨스트럭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진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3D 리컨스트럭션 방법에 비해 저렴하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한계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주어진 사진의 물체가 텍스처, 무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무늬가 없거나 표면이 랑베르시안이 아니라서 난반사가 아닐 때 광학적 데이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과물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사진일 경우에 위에서 볼 때 가려지는 지상 데이터를 얻기 힘들다는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공에서 찍은 드론 사진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찍은 라이다 같은 다른 센서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합성하기도 하고 최근엔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활용해서 물체를 판단하고 해당 물체의 형상을 시멘틱하게 추정해내는 방법들 또한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